안녕하십니까. 일과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이제 학기 준비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컨설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학교 생활기록부를 확인하거나 출력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초등, 중등 학부모님들 많으신데요. 과연 우리 친구들은 학생부를 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와 성적 통지표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둘은 보통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누적되어 있는 정보들 쭉 진행이 되고요. 성적 통지표는 보통 당해년도 또는 해당 학기에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둘을 혼용하면서 모아놓고 성적 통지표를 모아놓으면 한마디로 학생부가 같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학교 생활기록부는 마감 자체가 다음 학기 시작 전에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성적 통지표는 우리가 방학이 시작된 날 받거든요. 그러면 방학이라는 긴 기간이 있죠.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친구의 세특, 그 다음에 학생부의 특이사항들, 그 다음에 행동성의 종합의견 등 다양하게 채워나가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입시에 활용되는 건 어떤 거죠? 학생부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기준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 능력 특기사항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들이 학생부 안에서보다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성적 통지표에는 수행 관련된 공통사항 중심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한 학기 인사말들이 담겨있지 우리 친구에 대한 1년간의 평가, 감회 이런 것들이 좀 빠져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 통지표가 꼭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 생활기록부는 당해 연도의 내용들은 볼 수가 없게 돼요. 때문에 지금 만약에 2월 달에 검색을 해보시면 몇몇 학교는 오픈이 되어 있지만 절반 정도의 학교는 아직 전학기 전학년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와 성적 통지표를 동시에 보면서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준 내용들을 바라보되 성적 통지표는 현 학년 내용 상황 수준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동시에 보시는 게 좋겠죠. 또 한 가지, 성적 통지표에는 학생부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요. 수행평가와 중간 기말고사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점수가 몇 점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중간 기말에 강한 건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수행평가를 준비하는데 강하고 부족한 건지도 확인하는 데는 성적 통지표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출력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 행정실에 가시거나 시도교육청에 가거나 교육청에 가서 방문을 하신 다음에 직접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나이스에 홈 에듀 민원 서비스로 들어가면 돼요. 나이스에 들어가면 총 칸이 4가지 칸이 나오는데요. 그 칸 중에 홈 에듀 민원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온라인 발급 민원에 학교 생활기록부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1, 2번 두 가지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죠. 그런데 이 방법으로 제출하는 건 사실은 학교 이외에 어떤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고임용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포멀한 그리고 꼭 어떤 그 형식이 정해져 있어야 될 때 출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말고 그냥 확인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냐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화면 출력하는 방법이 제일 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나이스에 들어가 보시면요. 학부모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셔서 자, 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탭이 있고요. 거기서 인쇄를 하셔서 출력하셔도 됩니다. 단, 다른 데 제출용으로 하기엔 좀 애매한 게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우리가 나이스 어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나이스 어플로 확인하셔서 학교 생활 기록부로 들어가신다면 우리 친구의 1학년 때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학기까지의 출결사항, 창체 등등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초등, 중등, 고등 학생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초등, 중등, 고등의 학생부 학목 및 구성 각각 다릅니다. 자, 그래서 표를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에 인적사항, 출결사항 보면 111, 22 이렇게 써놨죠. 뭐냐면 초등, 중등, 고등에 모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차이점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교과학습 발달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각각 4번, 5번, 6번으로 초, 중, 고에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학기 활동이라는 것은 중학교 때만 있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중학교에만 특수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상경력 같은 경우엔 초등은 아초에 기재가 되지 않죠.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재가 됩니다. 단 올해부터 고등학교에 수상경력은 기재가 되지만 입시에는 미반영됩니다. 그래서 기재가 되지만 입시에 미반영되는 항목도 있다라는 것을 차차 알아가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학교 생활교육부를 읽어가면서 우리 친구의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이 정확하게 어떤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친구의 진로 진학을 탐색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떠 보이잖아요. 사실 입시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빨간색을 칠해놓은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 자체가 대입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택 요소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친구의 진로 진학 탐색, 성장 과정을 바라보는 게 우리 친구의 입시 경쟁력을 바라보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입을 바라볼 때 고등학교 학생부는 입시 실전용이 될 거고요. 우리가 중학교 학생이라면 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대입 역량 점검 차원의 학생부로 읽어나가고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중학교 학생부가 입시에 실전이 되고 초등학교 학생부로 역량을 점검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제가 초등학교 학생부 가져오세요라고 하면 에이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거기서 역량을 점검해야지 중학교 때 어떻게 성장할지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학생부를 저보다 더 먼저 읽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대학부설 영재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학부설 영재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2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학교 생활에서 어떠한 역량이 보여지는가를 탐색하는 게 학교생활기록부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활용하는 과정인데 역량을 점검하고 입시 실전에 대한 경험치와 에너지, 그 다음에 능력을 파악하는 과정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죠. 대학부설 영재원을 준비하려면 초등학생부를 봐야 된다. 초등학생부 언제 필요한가요?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자,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용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대학교 과학 영재교육원 심화과정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학교생활기록부 2를 제출해야 됩니다라고 써있죠. 두 번째로요. 영재학교 중학교 1학년, 2학년 지원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거는 8개 학교의 제출 서류를 좀 정리해 놓은 건데요. 학생부를 보시면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8개 영재학교에서 모두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엔 광주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그 다음에 한국과학영재학교 3군데 제외하고 남은 5군데는 모두 2학년도 초등학교 학교생활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필수 제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진로활동 영역이 상급 학교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진로활동 영역 자료를, 그 다음에 중학교는 초등학교 자료를 전송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상급 학교에서 진짜 확인하는지는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에서 활용된다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초, 중등 학생도 학생부를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자면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있을 입시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우리 친구의 진로 진학을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타이틀에, 오늘 제목 페이지에 고교학점제라는 말을 썼는데요.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시기의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점검하는 것은 정말 더더 중요해진 상황이 될 겁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